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슈마스가 운영했던 IPOB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우회적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슈마스는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 만큼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회사가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를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고 미래 전망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극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걸 우리 둘 다 함께 매물로 나왔네. 응, 그렇지. 다시 시장에 나왔어. 내가 여전한지 한번 봐볼까?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 같은데 좀 어때? 이처럼 침해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 적어도 누군가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아, 이런,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네. 계약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융자를 못 받는다고 하네. 집 매매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그렇지? 사실 우리는 오픈도어로부터 계약을 제안받았어. 그리고 오늘부로 팔렸다고 적어놨어. 상황극을 보셨다시피 오픈도어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도어가 매도자로부터 집을 사고요, 다시 매수자에게 집을 파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오픈도어 회사가 매도자의 집을 사들이는 걸까요? 오픈도어는 입증된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걸쳐서 주택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도자가 자신의 집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을 합니다. 특징이라던가 컨디션,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을 하죠. 둘째는 오픈도어는 매도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집 근처의 비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것을 컴스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판매되었으며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컴스를 찾아 선정을 합니다. 물론 두 개의 집은 정확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스라는 비교 대상은 그저 매도자의 집 가격의 시작점을 제공할 뿐입니다. 셋째는 각 구성 요소를 조정하고요, 기능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각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위아래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스의 집 자체는 매도자의 집보다 작다고 칩시다. 대신 하나의 침실이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픈도어는 먼저 집 사이즈를 반영하기 위해 집의 가치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침실이 하나 적으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다시 하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오픈도어는 다른 점을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의 제품이라던가 업그레이드된 부분, 방의 숫자, 주차장이 있냐 없냐 등등이 되겠습니다. 오픈도어는 이웃의 동향 또한 체크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이웃집의 집값들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오픈도어의 부동산 전문가가 매도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른 이웃들의 특징 그리고 학교 시스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자가 제공해준 조정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난 뒤에 경쟁력 있는 가격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참고로 집안 내부에 수리해야 하는 부분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리하는 부분까지 반영하려면 오픈도어가 직접 와서 봐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하고 싶다면 오픈도어는 무료로 집이 평가될 수 있도록 직원을 붙여줍니다. 당연히 집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겠습니다. 만약 오픈도어가 뭔가 놓친 게 있을 때 알려주면 그 부분을 다시 가격에 반영시켜줍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집주인이 집에 쏟아부었는지를 알고 있기에 집주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집의 최대한의 가치를 보유하고자 오픈도어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도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 이전에 오픈도어의 연 매출액 현황을 보시면요, 2017년에는 0.7 빌리언 달러, 그리고 2018년에는 1.8 빌리언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4.7 빌리언 달러로 점점 매출액이 연평균 성장률 159%의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성장은 당연히 오픈도어에서 매도자로부터 구매한 집을 다시 매수자에게 되파는 숫자가 높게 상승하면서 나오는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매출액이 높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한 후에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33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Cost of the Revenue는 2.15 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revenue가 2.3 빌리언 달러고 cost of the revenue가 2.15 빌리언 달러인데 보시다시피 cost of the revenue는 revenue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cost of the revenue가 될까요? 해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통 매도자가 집을 팔 때 부동산 수수료 약 6% 정도를 내야 합니다. 오픈도어와 거래를 할 때는 이 부동산 수수료 대신에 서비스 차지라는 것을 지불을 하는데 서비스 차지는 오픈도어가 지불해야 되는 세금, 수도세 및 전기세, 보험, 그리고 정비비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지는 평균적으로 약 6에서 7%가 됩니다. 이 서비스 차지는 다시 오픈도어가 매도자로부터 산 집을 다른 매수자에게 되파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좀 더 작아질 수도 또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가 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 서비스 차지에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서비스 차지를 평균적으로 6에서 7%밖에 매도자로부터 받지 않다 보니까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은 서비스 차지로는 지금 현 비즈니스 모델을 지탱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픈도어가 시장을 공격적으로 얻어가기 위해서 적은 서비스 차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을 갖게 된다면 그때 다시 서비스 차지를 상향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하고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나올 때 과연 이 cost of the revenue가 점점 줄어드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ross profi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revenue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 나오는 부분으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gross profit은 181.43 밀리언 달러이고요. 지금은 상장한 지 첫 분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gross profit이 상승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이 되겠습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gross profit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인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7.8%입니다. 그 뜻은 지금 만들어내는 매출액에 비해서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너무 많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gross margin이 7.8%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ofit margin은 마이너스 8.5%입니다. 이 부분은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순이익 즉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요. 거기서 영업비용도 빼고 텍스랑 인트레스트랑 덧셈 뺄셈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순이익인데 이 순이익이 지금 적자이므로 이 프로핏 마진 또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도어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부분의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테크 기업들은 적자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자로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충분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체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기에 저희는 밸런스시트로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밸런스시트 같은 경우는 크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Asset Distribution에서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이 Liability Distribution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Asset Distribution을 보시면 말이죠. 이 기업은 Cash and Cash Equivalent 643.56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Current Investment로서 96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Current Investment와 Cash and Cash Equivalent를 합치면은 약 740 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인텐지블은 40.21 밀리언 달러로서 기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등을 뜻하는 것이고요. 인벤토리는 151.51 밀리언 달러로서 재고를 뜻합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넷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이라던가 장비, 기타 등등을 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요. 이것은 장기 부채로서 은행에게 5년, 10년, 15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 빚을 말합니다. 197.2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Current Debt인데 이것은 12개월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139.16 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Payable의 경우는 38 밀리언 달러로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밸런스시트를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오픈도어는 약 740 밀리언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로서는 139에다가 197을 더한 약 336 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40에서 336을 뺀다고 해도 충분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밸런스시트는 굉장히 안정적이며 이 기업이 인수라던가 R&D를 위해서 일부러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오픈도어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아니면은 저평가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오픈도어는 적자인 상태고요. 제가 예상하기로 이 회사는 2024년부터 에비타상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픈도어의 미래 매출액이 50조이지만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30조가 될 것이라고 감안을 하고 2026년쯤에 나오는 에비타는 약 1.2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텍스 레이트는 21%고요. 오랫동안 이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수익 절감은 없다고 가정을 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나오는 프리 캐시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보수적으로 12%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잡았고요. 이로 인해서 나오는 present value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업의 장기 성장률은 4%라고 가정을 했고요. 당연히 이 기업의 부채 및 보유 현금 또한 감안을 했고 이로 인해 나오는 DCF value 그리고 enterprise value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된 주가 숫자를 여기 넣으면요. 그로 인해서 DCF valuation과 EBITDA valuation이 나오는데 각각 29.52달러 그리고 38.71달러가 나옵니다. 이것을 평균을 잡으면은 34달러가 나오네요. 지금 현재 오픈도어의 주가가 26.79달러이며 평균을 잡은 이 DCF 밸류에이션 기준을 볼 때 약 26.91%의 상승 포텐셜이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고차 시장 그리고 음식 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가장 큰 시장은 1년에 1.6 트릴리언 달러가 오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바뀐 적이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도 약 89%의 매수자들은 중개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개인 수수료 말고도 그 외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까지 전부 합산하면 총 12%의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오픈도어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색다릅니다. 매우 복잡했던 부동산 절차가 디지털을 이용함으로써 매우 간단해졌고요. 지금까지 약 20%의 거래가 서로의 이사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또는 금융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했지만 오픈도어가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87일인 반면 오픈도어는 3일 안에 끝낼 수 있어서 매우 빠르고요. 집을 팔 때 평균적으로 12팀의 손님들이 오가면서 집을 보는 반면 오픈도어 스스로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손님이 오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6개의 도시에서 오픈도어의 서비스가 실행되었고요. 평균 3.2%의 마켓쉐어를 확보한 상태에서 2020년 1분기 런레이트 레비뉴는 2.7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22개의 도시 시장에 확대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런레이트 레비뉴는 5조에 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작 2%의 마켓밖에 얻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래에 100여 개의 도시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마켓시어는 4%이며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은 50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50조라는 매출액이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할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66%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연평균 15개의 매물을 거래 성사시키고요. 31%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연평균 15개에서 50개의 거래 매물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4%의 부동산 중개업자만 50개 이상 연평균 거래를 성사시키죠. 심지어 200만 명의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 28%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오픈도어가 지금 현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손쉽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이유는 경영진의 뛰어난 역량입니다. 지금 현 Chief Product Officer 톰 윌러 씨는 넷플릭스의 고객들을 500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늘린 장본인입니다. 파운더이자 CTO인 이안 웡 씨의 경우는 스퀘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맡았는데 결제 횟수를 2011년에서 2013년까지 2배나 상승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의 파운더인 에릭 우는 트룰리아라는 부동산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창업했으며 2.5조의 돈을 받고 판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미래에 100개의 도시의 서비스를 런칭시켜서 연 50조의 매출액의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의 매출액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지만 매도자로부터 받는 적은 서비스 차지로 인해서 원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지금은 순이익이 적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밸런스에서 갖고 있는 현금이 부채보다 워낙 많아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이로 인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 또한 매우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 현 주가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 주가 기준으로 26.79%나 상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또한 확인했습니다. 미래 전망의 경우는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혁신을 보여준 회사가 없었으며 나중에 100개의 도시에 오픈도어가 서비스를 유치하게 되었을 경우 연 50조 규모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 부동산 중개 상태와 오픈도어의 경영진 실력을 봤을 때 아마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오픈도어 주식에 대해 bullish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오늘 리뷰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See you later.